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8학년들, 꿀꿀한 8학년들, 선생님 이 강의는요 11강이고요 57페이지예요. 57페이지. 우리 분자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에서는 선생님 원자 이야기 했고요. 원자 가장 작은 알갱이이다. 돌턴의 원자설, 원자는 쪼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자를 쪼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자의 구조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기원과학에서는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또 쪼개지죠. 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나눠지고, 사실 이 녀석들도 또 쪼개진다라는 거죠. 쿼크라는 거, 얘도 쿼크라는 걸로 이제 쪼개진다. 좀 더 가볼까요? 쿼크에는 업 쿼크가 있어. 업 쿼크. 그다음 다운 쿼크가 있어. 얘는 양성자는 업 더하기 업, 그리고 다운 쿼크. 얘는 업 더하기 다운 쿼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쪼개지죠. 수정이 돼야 되는 거야. 돌턴의 원자설 선생님이 뭐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물질은 가장 작은 기본적인 알갱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을 4가지로 정리한 건 아주 훌륭한 업적인데, 현대에 와서는 그보다 더 들어갔다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하고요. 분자는요, 우리 분자 잘 알아.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 분자는 성질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 얘기인데, 분자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배경이 좀 필요한데, 먼저는 분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바로 기체 반응, 그러니까 기체의 이제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제 분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거는 1778년 게이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수소하고요, 수소라는 기체, 도화기,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해서 수증기, 물 만들거든, 물. 얘 기체, 수증기. 근데 이것들이 반응할 때는 일정한 부피비로, E라는 부피, 하나라는 부피, E라는 부피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박스로 하면 이렇게, 얘 수소가 2부피가 있고요, 얘가 1부피가 있는데,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 얘가 2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 산소가 1부피가 있어야 물이 2부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게이리삭은 이렇게 일정한 부피가 아주 훌륭하죠. 근데 여기다가 실제 알갱이를, 이 돌턴의 원자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갱이를 집어넣은 거야. 수소 2개니까 수소 여기 1개, 그 다음에 수소 2개, 산소 1개. 그러면 물이 만들어져야지. 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럼 이것들이, 그러니 얘가 그러면 자, 수소가 엄청 작은 녀석이니까 수소 요래, 현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응? 그러면 원자가 쪼개지잖아. 원자가 쪼개져. 돌턴의 원자설이 위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보면 5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아보가드로. 그 즈음에 아보가드로는 이런 어떤 좀 원자가 쪼개지는 이런 부분들이 앞선 주장하고 이제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보가드로는 뭘 주장하냐면 아보가드로는 분자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분자설. 기체는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체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분자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분자로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네, 산소도 이따시만하게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산소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여기 수소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돌턴의 원자설도 지켜내면서 계율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도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은 기체가 부피비로 반응할 때 그 기체는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야. 기체는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좀만 더 가볼게. 여기서 말하는 기체 분자는요, 이 기체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실 이것만 갖고 좀 이렇게 한 학기를 배워도 부족할 정도로 기체는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기체는요, 기체 분자는요, 사실 선생님이 수소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렸어도 기체 분자는 매우 크기가 작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보가드로는 뭘 이렇게 주장하냐면, 자,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같은 부피 속에 종류 관계없이 같은 수의 입자, 같은 수의 분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간다. 마음이 급하니까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따시만한 부피가 같아. 만약에 여기에 수소 분자가 만약에 100개 들어간다면 얘도 똑같이 100개 얘는 수소 분자고요. 얘가 산소 분자. 관계없이 종류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면 22.4리터가 되는 이 부피 속에는 몇 개의 분자가 들어가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갈 수 있대. 종류 관계없이 이 정도의 부피를 가진 곳에는 6.5 곱하기 이 정도의 이제 그 입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6.52 곱하기 10의 23승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예요. 아보가드로 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가면 어떤 이제 그 분자가 이 정도 있을 때 우리 그거를 1몰 그래. 1몰. 이 정도 있을 때 1몰 그래. 1몰. 왜냐면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 한번 얘기했는데 묶음 단위. 그럼 묶음 단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미시세계 작은 세계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따지기 너무 어렵다고. 묶음 단위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규칙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보가드로 수 이야기하면서 몰은 묶음 단위다까지 얘기했고, 자, 우리 5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체가 반응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이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분자의 몇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지구상의 많은 물질은요, 원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로 존재하는 녀석들도 있어. 원자가 아니라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철은 왜 철이야, 또 탄소. 얘가 흑연이기도 하고요. 얘를 또 다이아몬드라고 돼. 여하간 얘는 C야. 하나로만 표현한다고. 그냥 요거 하나로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얘와 얘는 동소체라고. 동소체. 동일한 원소지만 완전 성질이 다른 거죠. 동소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이제 물질들이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예를 들면 H2O,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NH3. 얘는 뭐죠? 얘는 물, 얘는 이산화탄소. 아이고, 선생님, 긴 거 쓰는 게 참 힘드네. 얘는 암모니아. 그냥 이렇게 딱 분자식 써보면 끝나는데, 암모니아. 그 밖에 또 C2H5OH. 뭐니 얘는?
에탄올 등등 다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로 이렇게 몇 가지 원소들이 몇 가지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 분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 교재 59페이지가 있나 요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가 이렇게 H2O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 숫자는 뒤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니? 4개라는 얘기는 이 전체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수수 4개 있어. 수수, 요 뒤에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개수야. 얘는 2개 있는데 이 전체가 또 4개 있어. 그럼 수수 몇 개 있니? 수수 8개 있는 거죠. 산소 4개 있죠? 없잖아. 근데 1이 생략되겠잖아. 산소는 4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물 분자가 물이라고 하는 색이 4개 있다는 거야. 물 분자가 4개 있고 수소는 8개 있고 산소는 4개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분자에 대한 얘기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60페이지 화학식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고 드디어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